자, 용산서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런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그와 관련된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실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밝혀진 건데 이 문건이 보고됐다는 걸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아십니까? 이거는 범죄 은닉이고 증거인멸이고 긴급 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삭제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정보과장 받았습니다. 체포했습니까? 지금 수사 의뢰했습니다. 체포하십시오. 네.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도대체 용산서 정보과장이 그 자료를 왜 삭제합니까? 자신들의 보험 자료나 마찬가지. 그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거고요. 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사흘 전 26일에 용산서의 정보과의 형사 한 분이 인파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용산서의 정보과장이 그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과 형사한테 자 그거 빨리 지우세요. 삭제하세요. 지시한 거예요. 근데 이 작성한 사람은 그걸 왜 지웁니까? 제가 그거 있는 그대로 쓴 건데 그걸 왜 지웁니까? 지울 수 없다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용산서의 이 정보과장이 또 다른 직원을 시켜서 자, 그 보고서 작성한 그 컴퓨터에 그 있을 테니까 그거 지우세요 해서 다른 직원이 결국 근데 마침 또 그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결국 저걸 자료를 삭제했다.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일단은 그래서 용산서 정보과정부 정보 계장 같은 경우 증거인멸 혐의에다가 직권남용 혐의도 지금 추가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건대 이제 용산서의 한 형사가 그 당시에 위험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근데 이제 사고가 터져버렸으니 이 보고서를 우리가 묵살한 게 돼버리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참사 당일에 첩보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경찰청에 올라가는 첩보관리 시스템에서 삭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 사건은 뭐 우리가 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다 경찰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가 진행되면 뭐부터 할까요? 당연히 컴퓨터에 있는 자료부터 찾겠죠.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그 형사의 PC에는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다고요. 비밀번호도 또 마침 안 잠겨 그럼 있고 이게 그래서. 예. 있으면 결국 모든 책임은 이제 이 윗선들이 다 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빨리 지워야 된다라고 해서 참사 나흘이 지나서 2일 날 이거 좀 지워. 못 지우겠는데요. 네. 하니까 이분이 잠깐 나간 사이에 다른 직원을 시켜서 비밀번호가 안 걸리는 이 컴퓨터 안에서 그 자료를 삭제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참사 당시에 이 어찌 보면 용산서에서 이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되고 묵살됐다면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수사까지 대비해서 저걸 다 삭제한 것이 아닌가. 근데 결국 특수본에서 뭐 자료도 다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 다른 이제 용산서 직원들을 통해서 회유나 압박 같은 게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의혹이지만요 아직까지는 특히 저 증거인멸 부분은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산자부 공무원들이 원전과 관련해서 새벽에 들어가서 증거들을 다 인멸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뭐 여러 명이 구속이 됐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서류를 저렇게 만약에 조작을 하기 시작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그 정부를 믿고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부분은 정말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산자부 공무원 자료권은요 압축 파일로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라는 게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감사원의 어떤 감사였었고요. 우선은 공무원들 컴퓨터가 다 개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가 되는데 비밀번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공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보고용이면 정부 과장한테만 보고되고 끝났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태원에 대한 그런 그 많은 인파가 몰릴 거기 때문에 경비 인력을 운용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서울청 단위까지는 이 보고서가 올라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청에서 그것보다는 광화문과 용산 일대에서 있는 정치 집회가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빼라라고 하고 이태원 쪽은 수사의 주요 대목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보고서가 드러나면 전체적인 경찰 수뇌부로의 책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여기서 좀 생길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부분도 뭐 중점적으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굉장히 격노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경찰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라든지 하는, 아니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경찰을 질타하는 내용이 한 발언이 29분 정도 있었답니다. 비공개 발언도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다 공개를 했고 경찰 대응 지적 발언만 거의 만자에 가까웠다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 경찰을 강도 높게 질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고요.